네, 최근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10월이 7.7%로 한 4개월 전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거네요, 그죠? 예, 미국 물가 10월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 뭐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9.1% 무려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떨어진 속도가 좀 둔화됐었는데 이번에가 7.7%로 미국 물가가 6월을 고점으로 피크아웃에 정점을 쳤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장에서 물가를 예상하거든요. 그동안은 예상한 것보다 물가가 좀 높게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예. 이번에는 시장에서 한 7.9% 상승할 것이다. 예, 그런데 7.7% 시장 예상보다 낮아가지고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있어요. 예. 이것도 시장에서는 한 6.6% 예상했는데 이게 예. 6.3%로 많이 낮게 나와버렸거든요. 6.3? 예, 예. 예. 예, 그런 소비자 물가라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하고. 예, 에너지하고 변동성이 심한 음식료를 제한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 통화 정책의 중요한 목표인데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물가가 이제 정점을 그렇죠. 치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예, 그래서 뭐 미국 주가도 급락하고 달러 가치 급락하고 예. 예, 여러 가지 일이 한 번에 그렇죠.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예. 경사죠. 에너지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 끝난다면은 전반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황도 우리도 저 환율도 지금 1,300원대로 확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환율이 뭐 1,430원까지 가다가요. 예. 이렇게 미국 물가가 안정되니까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빨리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 금리를 좀 서서히 올릴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적용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해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미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급락하니까 우리 원화 가치는 또 급격히 상승했고요. 예. 다른 통화보다 우리 통화 가치가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이번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우리 돈 가치가 너무 지나치게 떨어졌거든요. 지나치게 떨어졌다. 예,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서 44%나 차지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은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즉 환율이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세계 경제 안정되거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또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빨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전인가 나왔거든요. 김영익 교수님 나왔을 때 그때는 연말에 한 1,280원 예상하셨습니까? 예. 그때 뭐 1,430원 갔을 때 뭐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네. 근데 그런 이제 점 많이 났습니다. 그때 연말에 1,280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 예측치가 지금 거의 맞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급락을 해서 정말 이거는 다행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출이 파는데도 우리 소비자 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네. 당장 뭐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또 낮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환율이 수입물가 떨어지니까 낮아지니까. 예.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우리 환율이 원화 가치가 오르니까 우리가 수입을 더 싸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그 금통위를 하는데요.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한국은행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물가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금융시장도 불안하니까 좀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오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예.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0.5로 올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선제 그냥 한 번 더 콘크리트로 해주는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런데 뭐 0.5%포인트 올릴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환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0.25로 가능합니까? 0.25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금융시장은 굉장히 환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우리 예. 주가도 많이 올랐었던 올랐죠. 것이죠. 예. 미국이 그렇게 꾸준하게 한 7개월 만에 거의 0%대에서 4%로 금리를 인상을 한 게 예.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겠죠.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게. 예, 그렇죠. 예. 예,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요. 우선 수요가 위축되고 있어요. 수요가 소비가 위축된다. 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 보면은 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 뭐
9개월,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올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금리 올린 효과가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뭐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물가 상승이 떨어진 거는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뭐 서비스 그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제약 가격,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면서 아마 미국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뭐 연준도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 기준금리 12월이잖아요. 예. 또 미국이 예상되는 게 0.75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0.5만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번엔? 예. 그래서 12월 13일, 14일 날 예. FOMC라고 금리 결정회의가 열리는데요. 예. 뭐 당초 0.75% 올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 그 물가 때문에 0.75보다는 0.50%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 기대치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 연준 뭘 봅니까? 가장 어떤 중요한 게 기준이 뭡니까? 실제 GDP가 명목 GDP 아니 잠재 GDP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잠재 GDP라는 건 미국 경제가 성장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경제가 성장 능력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느냐 밑으로 성장하느냐. 그래서 높게 그 갭. 예. 그걸 갖다 흔히들 그 GDP 갭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 능력이 있는데 실제 GDP는 성장 능력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위에 있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금리를 내리는데 못 올리는데 최근 미국 경제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를 많이 보죠. 예.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인가요? 그렇죠. 예, 미국과 물가 상승률 2%를 보통 중앙은행이 목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뭐 9%, 8%까지 올랐으니까 금리를 가감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그 상황이 조금 좀 변했다.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0.5 올리면 4.5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뭐 5%까지 지금 이 뭡니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나오기 전에 7.7 나오기 전에 예. 그때는 5% 이야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도 시장에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 예. 5%까지는 갈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가감해 인상했는데요. 뭐 아직도 물가 목표치보다도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내년 그 상반기 한 두 차례 0.25%포인트씩 두 번 정도 올릴 것이다. 0.25씩. 예, 그때는 베이비 5%가 스텝. 되는 거죠. 예, 그러면 4.5에서 이번에 0.5 올리면 그때는 5.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그러면 내년 한 봄쯤이면 끝나겠네. 예, 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봄쯤은 끝날 것이다. 예, 그런데 저는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예. 아마 올 12월에 한 번 올리면은 예. 4.5%포인트, 4.5%가 되는데요. 예, 거기서 금리 인상을 저는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예. 예, 경제가 성장했는데요. 예, 미국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이 3.1%로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는데 예.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가계 장기 평균이 한 7%고요. 예. 이게 2006년, 2007년 금융위기 전에 한 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놓던 돈을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소비할 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실질 소득은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아까 말씀드렸으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예.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고용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예,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예요. 예. 지금 고용이 좋아가지고 물가는 좀 상승이 낮아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가면은 고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 10월 통계에 보면은 9월에 실업률이 3.5%였는데 10월에는 3.7%로 약간 올라오고 약간 있어요. 올랐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고용 같은 거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도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드니까 제가 좀 앞서가는 전망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올 12월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맞을? 것이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고 미국 소비자들이 덜 쓰게 되면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경기 침체 직격탄을 또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별로 안 좋다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소비가 안 돼 가지고 그렇죠.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 안 하면은 올해 사실 중국으로 수출 안 됐는데 미국으로는 잘 됐거든요.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은 예, 우리 수출도 미국으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경제도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수출이 잘 돼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텼는데 지금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내년 상반기 1분기 2분기 가가지고 미국 경제마저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예. 우리 수출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가계가 부채가 많고 또 물가 오르니까 소비할 능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수출마저 감소하면은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물가 하락은 경기 침체다. 물가랑 경기 예. 침체다. 그 교수님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 질문제는 없지만 그 제가 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지금 저 전체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GDP로 보면은 2019년에 한 58% 됐더라고요. 그랬다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2021년에 한 52%까지 됐던데 예. 이게 코로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예. 미국이 저렇게 중국이랑 공급망 가지고 싸우면 예. 앞으로 2022년 이제 나중에 이제 인덱스 나와봐야 되지만 예. 뭐 2023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수출입에 의존을 많이 하는 GDP에 의존을 많이 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리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불리하죠.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우리 환율이 많이 오른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우리 경제도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미중이 대땅들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미중 정상이 오늘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 잘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패권 전쟁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미국 예. 입장에서는 또 계속 또 미국 유권자들은 또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 미국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게 또 강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진핑 힘도 워낙 지금 커져가지고요. 뭐 시진핑도 쉽게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패권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참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측면들을 잘 좀 정치권에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 우리 수출 구조 보면요.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늘고 있어요. 있습니까? 예. 예. 예를 들어 아세안 우리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1%였는데 올해 예. 19%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세안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좋은 일이네. 예. 미중 앞으로 수출 그쪽으로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세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수출을 많이 늘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20년 동안 미국 비중이 지금의 중국 비중이었는데 예. 그게 완전히 역전이 됐었거든. 한 20년 만에. 그렇죠. 예. 2000년에는 미국 비중이 22%였어요. 맞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시간 조금 좀 걸리겠지만 그때를 또 버텨보면 또 예. 우리가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세안 시장을 잘 활용하면 우리 예. 수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합시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구간 정체고요.